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자, 올해는 유독 부동산 정책 가운데 올해 실행되는 것들이 바뀌는 게 참 많습니다. 특히 이게 세금과 관련된 것들이 참 많아서 만약에 이걸 제대로 모르고 부동산에 투자했다가는 세금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세금 부담 때문에 내가 팔고 싶은 시점에 팔지 못하는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정책들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매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것들이 올해는 바뀌게 되는지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또 매일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정보도 마련해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의 첫 번째 코너입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오늘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위버라인 우아미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화 이용해서 궁금한 점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2-2077-6356번 이용하시면 되고 문자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13-3366-829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그 부동산과 관련된 좀 정책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유독 바뀌는 게 많습니다. 오늘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다 해보겠습니다. 빨리빨리 다 이제 짚어보도록 할 텐데.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 사실 이제 2008년도 2007년 6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으면서 그런 세금 관련돼서나 아니면 금융 관련돼서나 여러 가지 그런 변화들이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2019년부터 실행이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겠는데요. 세금 부분, 그리고 이제 금융 부분, 그리고 제도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세금 부분을 보면요. 일단 부동산 세금 하면은 크게 이제 보유세 그리고 이제 거래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위에 두 가지 같은 경우에 이제 보유세 관련된 것입니다. 보유세 중에서도 이제 종합부동산세랑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종합부동산세 정말 실제적으로 계산을 할 때 보면은 이 과표 그리고 이제 세율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과표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공정시장 가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게 이제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세금도 이제 조정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임대 사업을 할 때 내는 이제 임대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비과세 되었던 그 부분들이 이제 분리과세로 적용이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이제 소형 주택은 또 간주 임대료에서 배제가 되는 부분도 범위가 축소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세 중에 이제 하나인 취득세도 감면이 되는데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이제 실행이 올해부터 이제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요. 청약통장 이제 가입 대상 연령이 확대됐다. 이제 우대가 이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DSR도 이제 모든 금융권의 관리 지표로 도입이 되는데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시기도 좀 정확히 알아야지 이제 손해 보는 일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도 부분도 이제 많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짚으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금 부분입니다.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5% 상향되었습니다. 이제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제 보유세를 매길 때 과표를 만들 때 쓴 이제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공시지가에서 이제 곱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제 80%였는데요. 지금 5% 인상이 돼서 85%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2022년까지 100% 이제 목표로 매년 5%씩 상향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부분 이제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세율 부분도 상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주택 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외에 2주택 보유자 세율이
이제 0.5에서 2.7%로 이제 확대가 되었고요. 또한 3주택 이상 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외에 2주택 보유자 세율이 3.2%까지 확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세율이 자체적으로 이제 높아지고 또 가변도 높아지게 돼서 실제로 세금을 계산했을 때 정말 그 기존보다 많이 상향을 했다면은 좀 세부담 상한이나 그래서 그 세부담 상한을 있으면 이제 세금을 많이 거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세부담의 상한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보다 300% 이제 높아도 이제 거치게 되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200%까지 이제 상향 조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 종합부동산세는 과표도 올라가고 그리고 세율도 올라가고 또 그 세부담 상한도 되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게 될 예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계산을 할 때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6월 1일 전에 뭐 어떤 물건을 파신다고 하면 그거는 이런 세율 상한하고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대주택 사업자를 내고 이제 임대주택을 갖고 있었을 때 소득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2018년까지는 2천만 원까지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임대소득도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과세가 되지만 이제 종합소득세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 이 누진세의 성향하고는 이제 다른 이제 분리과세로 취소 세율로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서 기본 공제 그리고 필요 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눠지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 등록 사업자는 공제도 많이 되고 또한 이제 뭐 8년 내셨을 경우에는 75% 이제 소득세 감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경우와 사업자인 경우에 이제 차이가 많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필요 경비 인정 비율도 그 임대 사업자는 유지가 되지만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50%로 축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간주 임대료 부분입니다.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할 때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월세로 좀 환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기고 있는 그런 간주 임대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간주 임대료를 산정할 때 소형 주택은 그 주택 수에서 이제 산정해서 이제 배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기준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전용물정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이면은 이제 제외가 되었던 부분이 지금은 이제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2억 원 이하로 축소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취득세 50% 감면이 일시적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등기 올리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이제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 주택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기존의 신규 주택을 이제 분양을 받으셨어도 등기를 오래 올리게 되면은 감면이 받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혼인신고 후에 5년 이내 재혼도 포함이 되고요. 소득 조건도 붙는데요. 외벌이는 연간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맞벌이는 7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보면요. 일단 집의 금액입니다. 3억 원인데 수도권은 4억 원 이하로 보실 수 있겠고요. 면적 면적 조건도 붙는데요.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다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는 못할 것 같고 이제 금융 부분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대상 연령이 이제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 19세에서 29세까지였는데 지금 만 19세에서 34세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택도 이제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청약도 가능하면서 소득 비과세 혜택도 있으면서 10년간은 이제 3.3%의 높은 이율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조건이 붙는데요. 급여가 이제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리고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 가능 그 기간은 21년 12월 31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DSR. 네, 이제 대출이 정말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DSR의 그런 뭐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 모든 금융권의 관리 지표로 도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좀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월 달에는 상호금융업, 그리고 4월에는 보험업, 그리고 5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신 전문 금융 회사까지도 이제 확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출을 꼭 받으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시기도 좀 꼼꼼하게 따져 보셔갖고 불이익받지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한 10분 정도를 통해서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다 말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거 뭐 자체가 원래 불가능한 건데 그래도 최대한 축약시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너무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쉽게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나의 상황과 맞는 이 정책의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아미 이사의 무료 세미나를 직접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자, 우아미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시장 흐름에 딱 맞는 투자 물건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1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개최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전화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전화번호 02-2077-635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방금 봤던 것처럼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뭐 이제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도 배울 수가 있겠지만 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세와 관련된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의 수익은 사실 이제 마지막에는 세금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법한데요. 일단 2019년도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야 되고 어떤 물건은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선점해야 될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많이 축소되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굉장한 혜택들이 있는 것이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장특공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임대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소형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제 뭐 그런 소득세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꼼꼼히 따져서 어떤 물건이 지금 제격인지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